자, 이번에는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한수마, 쉐한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 지난 시간에도 하고 이번 시간에도 했지만 특징들이 시조는 이 앞에를 따서 제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시조는 제목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앞부분을 따서 합니다. 그래서 이 한수마, 쉐한수마는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 미상이라는 거는 작자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 그래서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로 한숨을 의인화해서, 우리 의인화 뭔지 알죠? 의인법. 한숨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한숨에 대해서 원망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문이나 창문과 같은 사물을 열거하여 장형화한 중장이 인상적이고, 그래서 여기서 사설시조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시조랑 사설시조의 다른 점이 뭐였냐면은, 시조 같은 경우에는 3장 6구 45자라는 거에 걸려 있지만, 사설시조라는 거는 초장이나 중장이 길어졌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중장이 굉장히 길어졌나 봐요. 그래서 중장의 장형화, 길어진 게 초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여러 가지 문과 창문과 관련된 사물을 열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이 중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초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장, 그리고 여기가 종장이 되겠죠.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종장에 뭐는 꼭 지켜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세 글자. 선생님이 한 것 중에 3, 5, 4, 3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 4 됐지만 여기는 좀 길어졌죠. 그죠? 이런 거 상관없이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래서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수마, 쉐, 한수마,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고모장자, 세살장자,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 목걸새, 뚝딱 받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차였는데 병풍이라 덜컥점은 족자라 디딕을 만다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어인지 너 온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지금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에 대해 선생님이 책에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 오면은 이거 갖다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우리만의 퍼즐 같은 것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한번 내용을 받고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설 시조 중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조는 대부분 사대부들이 많이 썼지만 사설 시조는 중인들도 많이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작자 미상이라는 거는 진짜 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일반 백성이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초장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아까 얘기했죠. 한숨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다고. 한숨한테 우리가 쉬는 하고 하는 한숨아. 그 다음에 쉐라는 거는 밑에 나와 있죠. 가는 한숨아, 가는 한숨아, 너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숨이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라고 하는 거는 한숨을 의인화하여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네라고 만약에 뽑은다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러면 한숨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숨아, 가는 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들어오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분명히 문을 다 닫아놨는데 어느 틈으로 들어왔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한숨을 쉬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이 있으면 하고 한숨을 쉬잖아요. 그 한숨을 쉬는 거를 집 밖에서 한숨이 들어온 곳으로 표현한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내가 한숨을 이렇게 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문이 있고 이 문틈 사이로 한숨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죠. 그래서 한숨아, 가는 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이렇게 들어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장 부분에서는 한숨이 나온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 부분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숨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이 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중장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잘라가면서 좀 보면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고모장지, 쇠살장지, 그리고 가로다지, 여다지, 이게 뭐냐면 다 사실은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밑에 보면은 고모장지가 뭐라 되어 있냐면 고미장지라 그래서 고미다락의 장지. 어렵잖아요. 장지는 방과 방 사이에,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이라는 뜻이야. 문. 그냥 문이라고만 해석하면 됩니다. 이 뜻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하면서 이 고무장지는 시험에서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새살장지. 새살장지는 뭐냐면 가는 살로 가로 세로로 좁게 되어진 장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이나 창문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다지. 가로로 여닫는 창문이나 문. 여다지는 열고 닫는 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이나 창문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몰라도 돼요.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문이나 창문의 종류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우리 흔히 뭐 그런 거 있잖아. 펜이어도 펜의 종류가 뭐 모나미도 있고 뭐 유니도 있고 뭐 제트스트림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 종류를 이렇게 그냥 나열해 놓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암돌적이, 그 다음에 수돌적이, 그 다음에 대목걸쇠, 그 다음에 뚝딱 받고 용거북 자물쇠로. 여기까지 한번 묶어보면 암돌적이랑 수돌적이가 뭐냐면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문을 잠그는 건데 문을 잡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그림도 보면은 돌적이라고 돼 있어서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암짝은 문설주에, 그리고 수짝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이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이 있으면 만약에 이게 기둥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근데 이쪽 만약에 기둥에 붙어 있는 문이 요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문에 붙어 있는 문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갖고 이렇게 문을 열고 닫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암돌적이, 수돌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돌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 닫을 때, 문 열고 닫을 때 그 쓰는 그 저기를 쓰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쇠붙이를 거기 148페이지에 한번 사진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목걸쇠. 배목걸쇠는 뭐냐면 두 배목을 양쪽에 박고 문거리를 걸도록 만든 쇠. 그러니까 얘는 문을 걸고 닫는데 쓰는 도구를 얘기해. 그 다음에 그거를 뚝딱 박고 뚝딱 박아놨대. 그 다음에 용 거북 자물쇠로. 그러니까 용하고 거북이 들어져 있는 그 자물쇠로. 그러니까 다 여기는 지금 문을 여닫고 잠그는 장치를 이야기해줘요. 앞에 있는 부분은 문이나 창문의 종류를 얘기했다면 이 부분은 문을 여닫고 잠그는 장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열거를 하고 있죠. 이것저것. 그 다음에 수기라는 것은 숙계라 그래서 꼭꼭 그러니까 몇 번이나 확인한다. 우리 뭐 그런 거죠. 선생님도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 때 학교 다 가고 나서 문을 잠글 때 한번 잠고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꼭꼭 잠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거를 수기라고 해요. 수기 채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기 채웠대요. 그러니까 꼭꼭 잠근 거예요. 근데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라. 우리 병풍 보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뭐 글자 같은 게 있는 거 있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 뒤에 있는 거 그런 걸 병풍이라고 해요. 병풍이라 덜컥 점은 이게 뭐냐면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라 족자처럼. 그다음에 이 부분 대대글. 이 부분은 댁대굴 대굴. 그러니까 작은 물건이 계속 구르는 모양. 댁대글 만다라고 해서 말았느냐. 그 다음에 네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네가 어느 틈으로 들어오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우리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톨적이, 수톨적이, 배목걸쇠 뚝딱 받고 용거북 수놓은 자물쇠로 꼭꼭 채웠대요. 그러니까 지금 문이란 문은 창문하고 문을 다 닫고 그 다음에 문을 여닫는 잠금 장치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꼭꼭 채웠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처럼
대굴대굴 말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병풍 같으면 덜컥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접으면 이렇게 되고 족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피면 이렇게 되지만 이게 접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족자처럼 돌돌 말았느냐. 너 대체 어느 틈으로 들어왔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들어온다. 이 얘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한숨을 쉬었는데 내가 분명히 한숨을 쉬어놓고 이제 화자 입장 생각을 한 거야. 아니 한숨 저거 어디서 들어왔지? 라고 하면서 내가 창문이나 창문 다 닫아놓고 문도 다 잠그고 다 했는데 너 병풍처럼 덜컥 접은 그리고 족자처럼 떼굴떼굴 말아서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장 부분은 한숨을 막으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력이 한숨을 막으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한숨이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말이 길었지만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마지막 종장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요 우선 세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어인지는 밑에 나와 있죠. 어찌된 일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너가 한숨이라네 너가 들어오면은 내가 오늘 잠을 못 자. 시적 화자가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깊은 시름에 젖어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한숨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 너 대체 어느 틈으로 들어왔어? 내가 문 다 잠가놨는데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와서 나 이렇게 걱정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숨을 원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종장 부분이 어인지라고 돼 있으면서 아니 어찌된 일인지 너 온 날 밤이면 내가 잠 못 들어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로 시험 문제로 선생님 만약에 시험 문제로 이 부분에 만약에 관련된 사자성어를 사자성어 혹은 한자성어를 고르시오 하면 뭘 골라야 되냐면 전전반측이라는 걸 고르면 됩니다. 전전반측은 무슨 말이냐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걸 우리는 전전반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종장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하나 골라라. 그러면 이 중에 막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전전반측 뭐가 있을까요? 뭐 갈팡질팡 뭐 또 뭐 있을까요? 사면초가 막 5개를 넣었어요. 그래놓고 얘는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전전반측이라는 거. 알겠죠?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중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재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사설시조, 초장이나 중장이 길어졌다고 했는데 이 작품은 중장이 굉장히 길었죠. 그죠? 그리고 해학적.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죠? 내가 한숨을 쉬어놓고 마치 한숨이 어느 틈새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정서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재는 한숨 그리고 문이나 창문과 관련된 사물들이 나오고 주제는 결국에는 그칠 줄 모르는 시름. 특징을 볼게요. 특징은 생활 속의 사소한 사물들을 열거하여 진술하고 생동감 있게 정서를 표현함. 정서는 내 마음을 표현했다.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정서랑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정서가 토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한숨을 의인화하여 마치 사람처럼 네라고 하면서 너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달픈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음보 율격에서 이탈하여 정형화된 형식을 지님. 이거는 사음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정형화된 형식을 지닌다. 만약에 그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아까 종장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종장의 어인지 이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선생님이 종장과 관련된 만약에 사자성어를 찾았어라 그러면 전전반측을 찾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제재 부분 여기도 틀렸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을 보면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실제 한숨, 실제 우리가 쉬는 한숨은 뭐냐면 내면에 내 마음속에 근심이나 괴로움이 있어서 한숨을 내가 내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근심이나 괴로움이 있으면 아유 하고 이렇게 한숨을 내쉬어요. 근데 내용상 특징으로 보면 어떠냐면 첫 번째 외부에서 한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해요. 여러 사물로. 뭐 예를 들면 뭐 창문이나 문이나 뭐 문을 걸어 잠그는 장치나 자물쇠나 이런 걸로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잠에 들지 못해서 근심이나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에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이 있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죠? 이 표현 자체가 되게 기발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학습 활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활동은 한수마, 쉐 한수마랑 그 다음에 고인도 날 못 보고 이 두 작품을 같이 보고 하는 학습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없는 사람은 선생님하고 같이 화면을 보면 되고 교과서 있는 사람은 교과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 1번을 보면 가나 두 시조가 가는 고인도 날 못 보고 그 다음에 나는 한수마 쉐 한수마 돼서 여기는 원래 가고 여기는 나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두 시조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심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하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채워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고인도 날 못 보고에서는 상황이 어떠냐면 고인을 볼 수가 없다. 이 고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죠? 성현, 맹자나 공자 이렇게 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 그런 게 상황이었고 심리는 어떠냐면 그런 사람을 이제 본받고자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가던 길, 그 길을 나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한수마, 쉐 한수마라는 부분은 상황이 어떠냐면 한숨이 나와요. 화자의 심리는 어때요? 굉장히 답답하고 시름에 잠겨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이제 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는 가라는 고인도 날 못 보고 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에 다시 1번을 보면 녀던길이 의미하는 바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말해보자. 녀던길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녀던길이라는 거는 이 고인, 뭐 맹자나 공자 같은 그런 학자, 성현들, 성현들이 평생 추구하고 노력했던 일, 그걸 우리는 녀던 길, 가던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가던 길이라고 했어요. 가던 길이 꼭 우리가 가는 여기 이 길로 쭉 가면 그 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뭔가 학문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녀던 길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하고 있는 뭐 공부, 가르침 같은 거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한번 말해보면 이 작품에서는 특히 성현, 공자 그리고 맹자 같은 이 성현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 평생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공자나 맹자 그리고 이왕 같은 분들은 평생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엔 주제는 뭐냐면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학문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 2번을 볼까요? 화자에게 고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고인이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여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자가 생각하는 고인은 공자, 맹자, 주자, 옛사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고인은 누구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고 친다면 내가 생각하는 영화 감독은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을 생각하면 되겠죠. 돌아가신 분 중에. 아니면은 또 돌아가신 분 아니어도,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생님은 국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국어 중에서도 이어령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술이다. 그럼 미술 중에서 피카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학습 활동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활동을 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거기 세 번째 학습 활동을 보면 이거는 한수마, 시 한수마랑 관련된 부분인데 화자가 한숨을 쉬는 까닭이 무엇인지 짐작하여 말해보자. 왜 한숨을 쉴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혹은 짝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면은 공부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나와 있는 부분은 교과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음은
평시조와 구별되는 사설시조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사설시조는 대개 종장은 평시조와 비슷한 틀을 유지하되, 그래서 아까 3543 중에 이제 세 글자가 종장에 세 글자가 유지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슷한 틀을 유지하되 초장과 중장 혹은 그중 어느 일부가 사음보 율격에 정제된 구조에서 현저하게 이탈하여 장형화되어 있다. 우리 많이 봤었죠. 그 다음에 사설시조를 지배하는 원리는 웃음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설시조는 대부분 다 재밌어요. 그래서 일상적 삶 속에서 감남을려라는 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관찰, 그리고 고달픈 생활과 세태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해악, 풍자 등이 그 내용을 이룬다. 그 다음에 일상적 언어와 하찮고 잡다한 사물들이 사설시조에서는 흔하게 등장한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사물이 아니라 창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언어 요소들은 작품의 진솔하고 구체적인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때로는 경쾌한 익살과 재담의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잡다한 사물과 숨가쁘게 나열하는 표현의 결합은 이런 효과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두 시조의 형식을 비교해보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여기를 한번 볼게요. 한번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가와 나 중에 어떤 게 더 길어요? 가는 고인도 날 못 보고고, 나는 한수마 쉐 한수마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길어요? 그죠? 가에 비해서 이 나가 더 길잖아요. 근데 어디가 더 길어요? 초장, 중장, 종장 중에? 그죠? 중장 부분이 훨씬 길죠. 그죠? 만약에 쓴다면 가에 비해 나의 중장이 길다라고 돼 있죠. 아니면은 가에 비해 나의 초장이 조금 길다라고 될 수도 있겠고, 한번 써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와 비교할 때 나의 시조의 소재와 표현이 갖는 특징을 말해보자. 가는 막 성현, 막 공부하는 거 나왔었는데 나는 어땠어요? 그죠? 중장에는 창, 자물쇠, 막 잡다한 사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고달픈 삶을 노래하면서도 이를 굉장히 해학적,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3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수마, 쉐 한수마의 중장 부분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고쳐 써보자.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기를 해보면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수행평가를 해보면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기도 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평시조와 구별되는 사설시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길이와 음보율을 볼게요. 초장, 중장, 종장의 형식은 지니고 있는데 사음보의 율격에서 벗어나 현저하게 길어진다. 한수마, 쉐 한수마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 부분이 굉장히 길어졌었죠. 그죠? 내용을 보면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고달픈 생활과 세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해학과 풍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어와 소재를 보면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언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찮고 잡다한 사물들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생동감이 있어요. 진짜 막 우리가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주자, 공자, 맹자 이러면 우리랑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변의 소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동감이 더 등대되고, 그 다음에 익살과 재담의 효과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사설시조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두 작품을.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라고 했었고, 이 작품을 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보면 가는 연시조 중 한 수라고 했어요. 총 13수가 있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언학과 언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언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래 같은 경우에는 한수마, 쉐 한수마는 사설시조라고 해서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중장이 굉장히 길어진 작품이라고 했었죠. 그죠? 네, 작자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유학자, 양반. 근데 한수마, 쉐 한수마는 몰락한 양반이나 중인, 평민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평시조의 길이. 왜냐하면 평시조가 여러 개 합쳐진 게 연시조라고 했잖아요. 그죠? 평시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여기 얘기했던 고인도 날 못 보고가 원래
도산 12곡이라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평시조의 길이이다. 근데 한수마, 쇠한수마는 어떠냐면 평시조에 비해 중장의 길이가 훨씬 길어졌습니다. 대신에 뭘 유지한다고 했었죠? 그죠? 종장에서 처음, 첫 구의 삼음절은 유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인지라는 부분이 이렇게 세 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재와 표현 부분을 보면 유교적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전혀 해학적이잖아요. 우리가 그거 본다고 해서 재밌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한수마, 시한수마는 굉장히 잡다한 주변의 사물들을 나열함으로써 고달픈 삶은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 고인도 날 못 보고는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 나 이렇게 내가 그 맹자나 주자, 공자 같은 사람 못 봤어도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했지만 한수마, 시한수마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칠 줄 모르는 시름, 어떠한 걱정이 있을 때 그 시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